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달립니다. 황상민 TV 본방사수. 네,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셨나요? 이 시사방송 한다고 일찍 퇴근하신 분 여기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8월 17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상민 TV 시사 방송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황상민 TV 듣면 괜히 모르고 지나가면 속이라도 편한데 알게 되면 더 열받지 않나요? 그래도 뭐 바꾸려고 의지라도 주변에 저항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저항을 하다가 밟히면 결국에 가늘고 길게 오래 살 거를 밟혀가지고 일찍 죽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삐약소리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야면 좋나. 그런 사내가 누구신가요? 사로입니다. 네, 사로 변호사. 사로 변호사는 즐거우신데 아주 인상이 맛이 가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요. 거기도 이방인이고 여기도 이방인인가 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웃자면 좋죠. 강북에서 온 강북 아줌마입니다. 강북 아줌마. 요즘에 강북이 시끄럽던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시끄럽나요? 광화문에서 심심하면 데모하고 그러던데. 광화문에서는 항상 하지 않나요? 그렇죠. 분신자살은 어디서 했나요? 오늘 그런 사연이 왔다던데 그거 아닌가요? 네, 택시와 타다 갈등 타협점에 대해서 과연 이 혁신이 맞는가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택시를 타는 게 갈등이라고요? 회사 이름이 타다라는 택시 회사가 있나 봅니다. 타다라는 택시 회사하고 네. 그럼 안 타다는 택시 회사하고 서로 갈등이 벌어진 건가요?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타협점을 찾기 참 어렵구나 하는 이슈가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황상민 박사님이시라면 탁월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바로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택시업계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하는데 타다와 같은 공유 서비스 업계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택시의 몰락이 공유 서비스 시대의 흐름이라는 뜻인가요? 최근 정부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 문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높아서 언제 정리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타다 관계자인 이재용 대표를 지칭하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다라고 했거든요. 정부는 혁신을 하는데 공유 서비스 업계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혁신의 그늘을 살피지 않는 이기적인 전제로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정부가 혁신 소외계층을 과할 정도로 신경 써야 한다라고 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타다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재용 대표를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라는 글을 또 페북에 올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 관료와 유사한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공유 서비스 업계를 지적하면서 택시 업계의 생존권 문제를 정말 걱정하시는 마음을 잘 보여주신 듯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시 업계가 혁신의 그늘이 되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정부 인사나 정치인이나
모두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왜 타다 이재용 대표는 죽음을 정치화하거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어거지는 그만해야 라는 글을 올렸으니까요. 정말 돈만 아는 이기주의적 자본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요? 사연을 쓰다 보니 처음 궁금했던 것과 질문이 좀 바뀐 듯한데요. 처음에는 택시 업계와 타다와 같은 혁신을 주장하는 공유 서비스 업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하다 보니 이 나라의 혁신 집단이라는 곳과 그 혁신의 피해자와 혁신을 부정하는 집단들의 성격이 서로 막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고위정부 관료나 금융가 집단이나 전통 재벌 지역가 집단과 혁신 집단이라는 분의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여기에 택시 업계와 택시 기사가 한 집단으로 묶이면서 혁신의 그늘이라는 이상한 묶음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게 맞는 이해 집단 구분인가요? 이런 갈등 상황을 나름 파악한 듯 한글과 컴퓨터의 창업주였던 이찬진 대표는 차라리 6,500만 원 정도 하는 개인 택시 면허를 타다가 사들이면 어떠냐라고 이재용 대표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좋은 의견인데 정부가 나서서 틀을 안 만들고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자신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일 때 유사한 신교통 라이선스 발급을 주장했는데 그때는 묵살당했다라고 하더군요. 정부가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재용 대표를 영입하고도 아무런 추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최종구 위원장과 키움과 토스의 인터넷 전문행 예비인가 심사 불허가를 발표하면서 당혹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승인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기시감이 드는 것이 어째 이명박 녹색 성장이니 박근혜 창조 경제니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설마 문재인 정권의 혁신 경제도 말뿐인 쇼가 되는 건 아니겠죠? 참 박사님, 정말 공유 서비스가 혁신인 거는 맞나요? 네이버 공동 창업주였던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는 웃기는 짬뽕이라며 서민은 무사고 이력 쌓고 개인 택시 면허 구입해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 영업을 하면 되느냐.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된다. 누구는 혁신가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혁신이 뭔지, 정확히는 택시 업계의 혁신이 뭔지, 혁신 경제가 뭔지도 이제는 헷갈려요. 박사님 좀 알려주세요.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자살하기도 하고 거부하는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가 분명하다면 해결책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 나라에서 혁신한다는 관료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죽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알려주시면 다 같이 살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을 제가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참 질문이 대체 뭘 묻는지조차 저도 헷갈리네요. 이분은 혁신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요? 요즘 뭐 공유 경제다 어쩌다 4차 산업혁명이랑 맞물려가지고 정부에선 되게 띄우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혁신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창조 경제니 뭐 혁신이니 하는 말이 그거 똑같이 보이거든요. 큰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부에서. 뭐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타다라는 업체에서 하는 게 과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맞는지조차 사실 의문이 되거든요. 그냥 일반 렌트 회사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일반 택시업이고 그렇게 해요. 그냥 콜택시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택시업이죠. 인원을 예.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라는 거가 차이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보 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공항 택시 같은 거는 이미 사람 많이 태우는 서비스 이미 있었거든요. 있잖아요. 그렇게 혁신스러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타다는 공유 뭐 서비스다라고 해서 정부가 허가를 하고 우버 같은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타다 서비스는 굉장히 편법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편법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원래 법에서는 택시 면허가 없이 이렇게 즉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게 그렇죠. 불허가 상황인데 네. 이 렌트의 경우에 이렇게 11인승 이상의 렌트 회사의 경우에는 음흠. 이렇게 관광객들이 제주도나 이렇게 여행할 때 대량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운전기사를 같이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타다 서비스는 그게 아니고 음흠. 이렇게 이동하다가 앱 보고 순간순간 손님을 태우는 거라서 굉장히 편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이 택시와 거의 유사한 이 기능을 수행하는 타다 이거를 편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그거를 지금 이 정부는 마치 공유 서비스의 일환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이나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 같은 경우 회사가 어떤 차를 사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진 차나 그 오토바이를 공유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뭐 공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타다 서비스는 이 회사가 그냥 1,000대를 사가지고 택시 면허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완전 택시 회사에서 보면 완전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 정부에서는 이거를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 와서 또 뭐 불법이다. 뭐 이 사람을 뭐 구속시켜야 한다까지 아니 자기네들이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게 되게 웃기는 짬뽕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웃기는 짬뽕인데 나는 웃기는 짬뽕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연 주신 분이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가 불법 행위를 했고 정부가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될 걸 허가를 줬고 이거는 웃긴 짬뽕이라고 그러면 내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더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제일 피해만 보시는 분들은 택시 기사분들 이 아닌가. 왜 택시 기사분들이 피해를 봐요?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기사님들한테 뭐 처우나 아니면 그런 급여도 되게 적고 산학금이란 것도 회사에서 또 받고 아, 있다고 그거는 하더라고요. 지금 타다 서비스 나오기 전에도 택시 업계에서 항상 문제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택시 업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질적인 문제라고 언급되는 건데 지금 이 타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렌트카 서비스를 하는 거와 유사한데 그거를 택시 영업 활동하는 거로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정부가 이 업종 분류를 잘못해가지고 허가를 잘못 준 거고 정부가 또 그거를 일종의 렌트카 형태로 이 허가를 줬으면 그 렌트카 형태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 않는 거라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렌트카 업으로 허가를 받은 거를 지금 택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택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항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혁신이냐 혁신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전혀 초점을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런 불법 렌트카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본부장을 역임을 하신 분이라네요. 네. 4차 산업 이런 혁신 쪽에 민간 수혈한다고 해서 들어가신 분이셨거든요. 혁신이 아니라 불법에 가까우신 불법 행동을- 영업하시는 분을 지금 혁신이라고. 정관 예우를 지금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정부가 이분을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정부는 혁신이 뭔지 모르는 건가요? 그게 당연하죠. 녹색 성장할 때 녹색을 아시는 분이 있겠어요. 창조 경제를 할 때 창조를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통점은 지가 떠들어대는 국정 기조를 알지 못한 채로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 이 촛불로 일어난 문재인 정권도 그럼 말뿐이 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이 사로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전화가 안 왔다는 그 개인적인 사감을 너무 드러내는 거고, 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특별하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집권을 한 정치 세력은 아니다라는 정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뉴스를 보면 뭐 서울시에서는 또 새로운 타다를 겨냥한 택시 앱 S 택시라는 앱을 또 새로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국토부에서는 원래 이 국토교통만 하시던 실장님을 국토하고 주택만 하시던 실장님을 갑자기 물류교통 쪽으로 자리 배치했으니까 이분이 아주 잘 관리를 하실 거다 이런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문제를 정말 뭘로 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로 논란이 되니까 이건 뭔가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거의 발작적으로 이래저래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의 발작적으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최종구라는 이분은 그 택시 기사들 편에서 그 혁신의 그늘을 살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택시를 타고 다닐까요? 이분은 자가용 관용차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분이 마치 택시 기사를 소외 계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생각해주는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쏙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의 표를 노리고 계시겠죠. 선거에 나오신다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를 폄하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분도 뭔가, 근데 금융위원장이면 이게 뭐 이 업계하고 관련이 있나요? 관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다른 부처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러지는지.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뭐 핀테크 어쩌고 하는 그런 금융기술 그런 쪽이면 뭐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의 쪽 부서에 와가지고 이러시는지. 본인들이 하려는 건 별로 할 게 없고 또 해도 별로 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디 혁신하고 떠들어대는데 나도 숟가락 하나 올라가지고 나 혁신에 관심이 많구나, 혁신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 되거든,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근데 이 실제로 이 택시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원래 개인 택시 면허 이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1억 정도 했었는데 그럼요. 이 타다가 나오고 이러면서 뭐 8천만 원, 지금은 6,500만 원까지 떨어지셔서 네. 이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기다라는 어떤 그건 정말 생존권의 침해다라는 느낌을 늘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공유 차량, 소위 말해서 공유 차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웃기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택시업이 아니라 누구나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에서 쇼핑백을 많이 들고 있는 노인 봤어요. 어르신들, 그분은 뭘 하시는지 아세요? 택배를 하신다. 그렇죠. 지하철 택배. 지하철 택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하철 택배를 왜 할까요? 지하철 운임이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 공유 경제의 활동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 말은 공유 경제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막노동 을 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이 공유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거든요. 이 타다 서비스만 보더라도 이 기사들이 전혀 신분 안정, 직업 안정성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타다를 볼 게 아니라 공유 경제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또는 기레기들이 걸핏하면 써대는 우버 같은 경우에, 우버 운전사들은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알바로 그 일을 하면서 우버 해가지고 생기는 그 운임의 몇 프로를 가져가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우버에서 수수료를 떼고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수수료를 20% 30%씩 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버는 이 본인들이 고용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채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어르신들이 그 백화점이든 명품 샵이든 그 샵에 거의 저렴한 택배 아르바이트 요원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유일한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무료로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한 건당 2,000원, 2,500원, 3,000원 택배보다 조금 싸고 네. 또 빨리 전달해주는, 퀵으로 하면 보통 건당 2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거는 건당 퀵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본인이 남는 건 시간이고. 근데 그거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시간당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많은데 안 되죠. 그 우버도 마찬가지인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노예와 같은 삶을 만드는 그 활동을 우리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공유경제? 말은 다 하면서 모든 일반적인 근로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알까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해외처럼 자기 자산이 있는 자기 집이나 자기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의 차를 가진다거나 임대해서 차를 사는 이런 우버 같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차를 가지고 하지만은 자기 차라는 이름 자체는 명목은 자기 차지만 그 차 이 다 리스해 가지고 운영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산이다 아니다 그거조차도 말이 안 돼요. 네. 단지 그 노동의 가치가 얼마만큼 충분히 보상이 되는 활동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것이 혁신경제 또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되지, 그 노동이 실제로 그 가치가 더욱더 더 떨어진 상태로 사람이 노동을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라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도 말아야 되고, 좀 더 혁신적인 노예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착취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혁신인데, 그러면 혁신 이꼴 착취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혁신 맞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경제 또는 활동이 만들어졌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택시 업계조차도 상당히 비인간적이고, 언젠가 한번 택시를 탔더니 저는 사실 택시를 많이 타요. 거의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사분이 연세가 많으시면서 자기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소일거리를 이걸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택시 기사는 젊은 사람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자기가 받는 만큼 받으려면 진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활동인데, 젊은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이런 거에서 미래를 찾으면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은 진짜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아시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책을 하는 관료들,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고 최저임금 올린다고 난리를 치고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진짜 진정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는 엉뚱하게 한쪽에 가진 사람 거를 빼들어 가지고 다른 쪽 사람들한테 주면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놀랍게 별로 가지지도 않은 택시 기사들 거를 끄집어 가지고
타다 기사들한테 나누게 주면 그게 혁신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포장을 한 인간들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나쁜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정부의 금융위원장이고 뭐 금융위 부위원장이고 하는 이런 분들은 다 고위 관료고 고위 자본가 재벌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분은 어떤 분인지 알죠? 재벌 회사에서 사장하고 회장하고 다 하시던 분 그런 분들이 갑자기 혁신 소외 계층을 과할 정도로 신경 써야 된다. 야, 진짜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들의 어떻게 보면 쇼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고 뻔뻔스러운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택시와 타다의 갈등 현장이라는 거죠. 그거를 마치 해법은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거는 절대로 해법이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뭔지 모르는 채로 야 니도 양보해 너도 양보해 그러면 그거는 가장 리얼리스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뭔지 우리 확인하지 말고 그냥 해결된 것처럼 쇼하고 넘어갑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분 사연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정작 이 사연이 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른 채로 사연을 보내준 상황이 되니까 뭔가 뉴스를 듣고 문제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뭘 궁금해하는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돌면 안 된다. 누군 혁신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혁신이 뭔지 정확히는 택시업의 혁신이 뭔지 혁신 경제가 뭔지 이제는 헷갈려요. 네, 이분이 헷갈리는데 전들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려요. 왜? 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또 이 나라 경제인들이 진짜 혁신 경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혁신 경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혁신 이꼴 쇼 이렇게 되는 거죠. 박사님 그렇다면 진짜 택시업의 진짜 혁신은 뭘까요? 택시업의 진짜 혁신은 지금 택시업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빨리 본인은 그걸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택시업을 하시는 분의 혁신의 기본 정체죠. 그냥 노예 노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택시업의 기본 정체는 노예 노동이기 때문에 그 노예 노동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없은 이상 그분들이 갈 방법이 없지 않을까? 뭐 복지 시스템이 좋지 않는 이상은. 그럴 때 그 노예 해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개인 택시 면허를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택시 면허 허가가 이 본인이 처음에 받을 때는 개인 택시 권리금이라는 거를 이 서울시 지불하고 그 허가를 받았겠어요? 처음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 택시 허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개인 택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를 가진 사람한테 그 면허를 사는 일이 벌어지니까 마치 권리금을 거래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개인 택시 면허를 이 권리금으로 산 거를 다 회수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그건 정부가 하지 않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렇죠. 왜 우리가 그거를 해? 우리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임대업자들이 그 임대료 높여가지고 쫓아낼 때 권리금 우리 인정 못한다. 그러면 똑같죠. 정부가 그거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 어쩌고 하는 네. 정부가 지금 택시 운전사들을 정부가 혁신 어쩌고 하면서 진짜 해야 될 혁신은 이런 건데 엉뚱한 혁신을 외치면서 코스프레나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혁신한다는 관료 정치인, 기업가 그분들의 마음은 지금 혁신을 내세운 쇼를 하는 거고요. 또 죽겠다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처하고 있는 노예 노동에서 더 심한 노예 노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노예들의 합창 절규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이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처한 이 현실을 더욱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직면을 해야 그 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아프지만 직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혁신한다는 관료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쇼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본인들은 직면을 할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정말 이 논쟁에 보면 택시 업계 기사분들이 시위를 하시는데 정작 그분들의 의견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로 변호사 내 말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의 목소리를 듣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관료 정치인 기업가의 그 속마음은 뭔가요? 라고 난 물어봤거든요. 당신들은 혁신을 내세우는 지금 쇼 코스프레 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 누가 몰라? 왜 나와가지고 쉴 데 없이 그 소리를 해? 왜 진실을 발설해? 네, 진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알고 있잖아. 저 너도 자식. 알고, 나도 알고. 다 자기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그냥 좋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뭔 말인지 뭔가 참 좋은 이야기를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저하고 지금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서 혁신합시다. 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